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6월 13일자 주요 조간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문창극 씨 얘기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극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사 참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기의 과거 발언이 파문을 빚으니까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신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한겨레는 오늘 사설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문창극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교회가 아닌 일반 장소에서 말하면 조선민족은 부지런하고 독립심이 강한 민족으로 모든 게 180도 바뀐다는 말인가. 조선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있던 거다. 교회에서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겨레는 이 교회가 아닌 일반 장소에서 말하면 이 말이 조선민족은 부지런하고 독립심이 강한 민족으로 180도 바뀐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그의 발언들은 너무나 명료해서 오해하고 싶어도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다. 이제 와서 교회 강연 탓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일침을 가했습니다. 예. 교회에 가면 망령이 씌어지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생각하지도 않은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예. 다른 곳보다도 좀 더 고상하고 교양 있게 말을 해야 하는 공간이 종교 교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가면은 평소에 안 하던 막말을 한다는 얘기인지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 자체, 해명 자체가 그리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긴 목사가 여신자에게 속옷을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한다. 그래야 진짜 나의 신자다. 이렇게 말했던 목사가 있었죠. 이른바 빤스 목사로 불리는. 예. 그 양반도 있었지만요. 여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망발을 해도 되는 곳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망발 관련 기사를 짚기에 앞서서 문창극 씨의 하나둘씩 드러나는 도덕성 의혹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일보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문창극 후보자 이 두 사람의 과거 인연 뭐였습니까? 박정희 재단의 이사라고 말씀하셨죠? 예, 김기춘 이사장, 문창극 이사 예. 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이 활동을 했던 시절에 석 달 동안에 출처불명의 뭉칫돈이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한 15억 되는데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과 재단 회보를 보면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지난해 6월 이후 3개월 동안 15억 5,213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재단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시 초대 이사장이 김기춘 실장이고 문창극 후보자가 이사로 활동한 만큼 이것을 인사청문회에서 대체 이게 어디서 난 돈인지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재단 측은 회보를 통해서 기념재단 전신인 박정희 대통령 사업회 때부터 분기별로 기부액을 공개했는데 이 기간만은 기부액과 기부자를 밝히지 않아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김경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단 임원들이 매달 2차례씩 사업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미뤄볼 때 김기춘 실장은 물론이고 문창극 후보자도 기부금 내역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청문회를 통해서 이 기부자들의 명단 네. 어떤 사람들인지는 꼭 밝혀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한겨레 사면을 보겠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현직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사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고려대 석좌 교수직에 누구를 갖다 앉혔느냐? 바로 본인을 갖다 앉혔다고 합니다. 예. 신영기금 이사장이 사실상 이사회를 통해서 고려대 석좌 교수직 한 자리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는데 심사하는 본인이 내가 그 자리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본인이 심사하는 자리에 본인을 선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언론계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그 2012년 말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역대 신영기금 이사장 가운데 재임 기간 중에 자신이 선정 권한을 쥔 석좌 교수직을 스스로 맡는 경우는 내가 알고 있기론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고려대 석좌 교수로 선정이 되면 대학으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고 조교 1명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영기금이 1년 동안 학교에 제공하는 5천만 원 중 조교 급료 700만 원을 제외한 4,300만 원을 이 석좌 교수가 받는다고 하는군요. 강의는 일주일에 3학점짜리 한 과목만 맞는다고 합니다. 예. 정말 좋네요. 일주일에 3학점짜리 한 과목하고 4,3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3학점짜리는 통상 하루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4번 나가서 연봉 4,300만 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양반이었군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염치 없는 일이다라는 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문창극 씨 이 망발 관련한 소식으로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얼마 안 된 문창극 씨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한국 내에서 소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예. 한국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돼 실제로 취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답을 해야 될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창극 씨의 생각과 같은 생각인지 네. 지명했다면은 예.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죠.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후임 총리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철학이 같다는 건지 혹시 역사인식도 같다는 건지 밝혀야 됩니다. 예. 자, 한편 중국 언론도 말이죠. 이 문창극 지명자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는데 말이죠. 중국 신문망은요. 한국 총리 지명자의 식민 발언이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야당은 지명 취소를 호소했다. 이런 제목으로 문창극 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파문을 전했는데 근데 오늘부터 아주 중국 언론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 중국을 상대로 해서 문창극 씨가 과거에 동맹할 수 없는 나라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 2011년 6월 교회 강연에서 했던 말인데요.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식으로 가면은 조선반도,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중국의 민주화, 중국의 자유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중국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있고 중국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 통일은 자연이 되고 중국의 민주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일국의 총리가 당신들 민주화돼야 해. 이러면은 이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2006년 9월에 이 온누리교회가 사실상 발행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칼럼을 기고 있는데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사실상 동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결코 영토적 욕심을 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끼리 동맹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이러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는 구한말 조선을 지배하려 했던 세력이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의 끈을 놓는다면 중국과 동맹을 할 것인가? 러시아나 일본과 동맹을 할 것인가? 예,
미국하고만 동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서울대 저널리즘에 의해 수업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일본 사과를 받아들일 정도로 나약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나라의 위신을 지켜라라는 중앙일보 칼럼에서는 2005년에 쓴 칼럼인데요. 40년 전에 끝난 위안부 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총리가 된다면 일본 쪽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그런 네. 인사가 대한민국 총리에 오르는 네. 그런 일이 되겠군요. 자, 그 밖에 또 무슨 말들을 했을까? 한국일보 이면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대에서요, 지난해 3월 미디어 학부의 언론정보 특강에서 대중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해 3월 고려대에서 강의를 했다. 그럼 석좌 교수가 돼서 강의를 했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죠. 네. 대중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엘리트주의를 적극 옹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대중은 타고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민, 통민 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엘리트들이 나서서 여론을 주도하고 통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록한 학생이 있었다는 거지요. 특히 이 문창극 후보자는 일제시대 친일 행각에 앞장선 사람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에 개설된 미디어와 여론 과목을 수강했던 한 여대생은 수업이 주로 일제시대를 공부하는 파트였는데 한 친일 언론인의 생애가 중심 테마였다. 문창극 교수는 자신의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면은 친일 행적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도리어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친일 총리가 웬 말이냐. 지금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지식인 사회 또 시민단체 안에서는 문창극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향신문 3면이 전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경향신문이 3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런 비유를 했군요. 독일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치와 히틀러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일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심지어 개신교계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진보적 교회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권은 인적 쇄신과 국가 개조를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대를 참담하게 저버렸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격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또 문창극 지명자의 고향인 충청권에서도 총리로서는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청주대 교수들은 성명에서 왜곡된 역사인식은 그가 총리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총리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예.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네, 바로 오늘 한겨레 사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조상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오늘 중앙일보는 과연 어떻게 예. 문창극 파문을 보도했을까? 문창극 후보자의 2011년 교회 강연 당시 논란이 됐던 발언과 전후 맥락을 살펴봤는데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 때 그 논란이 됐던 발언은 그 부분만 딱 떼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의 논지를 왜곡했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인은 아니 그 당시에 그 발언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앞뒤를 다 고려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딱 떼서 이게 매국적 발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러면서 또 자신의 어떤 특강 내용 전문 모든 동영상을 곧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고 또 총리실을 밝혔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뭐 그걸 다 봤어도 뭐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맥락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한 부분만 떼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했다. 라고 말하는 거 위험하죠. 맥락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지난 총선 때 이 막말 파문에 얼마나 크게 휘말렸습니까? 어쨌든 뭐 제 발언의 일부분만 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콘돌리자 라이스를 강간해야 된다. 이 말만 딱 떼가지고 이 강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은 아니 미군이 그 전쟁 포로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전쟁 책임자인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당신이 강간당하면 기분 좋겠어? 라고 얘기한 맥락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앞뒤를 다 빼고 콘돌리자 라이스를 강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을 파렴치하게 몰아놨단 말이죠.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진영 논리로 한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갖고 그 인생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예. 여기서 진영이 타당합니까? 일본 진영, 한국 진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건 지금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조차도 이 발언은 상식밖이다라고 얘기하는 판인데 말이죠. 전후 맥락을 다 따져도 문창극의 망발은 말 그대로 망발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문창극 발언을 짚은 내용은 한결에 이면에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은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보다 더 노골적인 극우 식민사관이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예.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울트라 라이트라고. 울트라 라이트. 예. 뉴라이트 정도가 아니라. 예. 한국역사연구회장인 정현태 가톨릭대 국사학 교수는요.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인식은 뉴라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관으로 전형적인 서양의 우월론, 식민사관, 극단적인 반공 논리가 결합된 최악의 조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유럽 문명을 경멸한 서양의 우월 사관에 입각해서 문창극 후보자가 우리 민족이 지저분하고 나태하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식민사관의 세 가지 핵심인 민족성론, 정체성론, 타율성론 이런 것들이 문창극 후보자 발언 전반에 완벽하게 녹아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미개하니까 미국이 와서 이렇게 근대화시켜주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서양의 우월 사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민족성론, 정체성론, 타율성론은 뭐냐. 민족성 자체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남이 어떻게 와서 개혁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개조가 안 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개조론도 실은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개하니까 계몽을 시켜야 된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겠죠. 네, 자기들이 또 문창극을 앞세워서. 윤치호 있죠? 나중에 친일파가 된 예. 윤치호를 굉장히 추앙하더라고요. 윤치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우리 민족의 DNA다. 뭐 이런 발언을 사실상 인용하다시피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은 반도라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타율성의 근거로 내세운 일제 조선인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조선학회를 창립한 다카시 도루의 글 조선인론을 보게 되면 말이죠. 조선의 역사는 독립국가의 역사로서 가치가 없다. 약 2000년을 거쳐서 내홍을 겪거나 예속을 겪은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과 없이 수용한 사람이 바로 문창극이라는 거죠. 사사방정에 대해서 문창극 씨는 또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었죠. 조승래 청주대 역사문화학 교수는 사사방정은 미 군정 아래 친일 몰입애들이 제주에 남아서 민중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박근혜 정부 또한 국무총리가 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뜻을 기리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그 사사방쟁을 추모해야 될 역할을 총리가 해야 되는데 예. 총리라는 사람이 사삼을 폭동으로 매도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태도. 이거는 도무지 용납받을 용납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은 정말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가 이면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그 발언을 담았습니다. 예. 김복동 할머니는 노망이 든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을 총리를 시키면 나라를 팔아먹는다라고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경남 양산 출신인데 14살에 일본군에 끌려가서 22살에 돌아왔는데요. 일본이 전 재산을 다 훔쳐가고 이름도 바꾸고 총도 한번 쥐어보지 못한 학생들까지 끌어가서 희생을 시켰다. 처녀 강제 모집으로 군 면마다 몇십 명씩 모집해서 나는 8년 동안 이곳저곳을 짐짝처럼 떠돌았는데 일본이 잘했다고 하는 인간을 국무총리에 앉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상 쿨하게 받지 말자 이런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창극 씨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김복동 할머니는 보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른 데서 기금 모아준다고 해도 우리는 안 받았다. 돈이 궁했다면 왜 안 받았겠냐라는 말씀이죠. 엉뚱하게도 문창극 후보자가 저런 말을 하면 우리가 꼭 구걸하는 것 같잖아. 우리는 돈이 탐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일본이 억지로 끌고 갔으니까 법적으로 사죄하고 우리를 명예회복시켜달라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바람이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까?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 저녁부터 어제 아침까지 수시로 내부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예. 청와대 일각에서는 당장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그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인을 발탁하려면 가장 먼저 말과 글을 살피는 맞춤형 검증을 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검증에만 그친 것 같다라면서 전국 불안이 점점 가중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인사검증 기능을 언론노조나 예. 기자협회에 좀 맡기면 안 됩니까? 본인들이 하기 어렵다면.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제 과거 발언들, 예. 8년 전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을 끄집어낼 정도의 그런 노력을 왜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안 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교회에서 강연한 적 없느냐? 예. 서울대에서는 무슨 말 했느냐? 예. 당연히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미 다 동영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들이에요. 예. 정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문창극 지명자 말이죠.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 4명 가운데 3등에 머물러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참 망신스러운 이력도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를 보니까 말이죠. 여당 안에서도 지금 문창극 불가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어제 김상민, 민현주, 윤명희, 이재영, 이종훈, 이자스민을 비롯한 6명의 초선 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서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관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동의할 국민이 몇이나 있겠는가? 라면서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가 여론만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 문창극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창극 카드를 끝내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야당은 전부 다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 지금 일단 여당의 초선 의원 6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사퇴하라는 입장 밝혔죠. 그렇습니다. 예. 또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지 않은 다수의 의원들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 안대희 때보다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상당수 비주류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자, 새누리당 의석수가 149석이거든요. 임명 동의안을 위해서는 과반인 144표가 필요한데 6명만 이탈해도 문창극 씨는 총리가 못 됩니다. 예. 오늘 아침 사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렇게 비틀리는 사람은 공직사회의 수장이자 상징, 국가관료 조직의 지휘자, 국정개혁의 사령탑 노릇을 하는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 사퇴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에 사과해야 한다.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벌써 몇 번째 반복된 실수인가. 오늘 국민일보는
없습니다. 관련 사설이요? 관련 사설이 없어요. 요즘 계속 침묵 모드입니다. 예. 뭐 기도하자는 얘기도 없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예. 예.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주목되는데요. 동아일보, 설령 현재 제기된 사안의 배후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검증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다 겸손하고 소상하게 자신의 발언과 역사 인식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은 청문회까지 시간을 끈다고 그냥 수습될 단계를 넘어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조선일보 역시 이 문창극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문 후보자는 지금의 논란이 전직 언론인이나 특정 교파의 교인이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묻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와 조선은 사퇴를 촉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양상입니다. 예. 반면에 서울신문, 세계일보 같은 이런 신문들 보수 성향이고 친정부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논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청와대 인사검증은 또다시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명되자마자 터져나올 정도로 문창극 후보자의 문제적 발언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알고도 통과시켰다면 청와대의 인식 수준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고 몰랐다면 허술한 검증이 되풀이된 셈이다. 이미 여권 안에서도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후보자는 자신이 진정 총리감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세계일보, 교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한 말이니까 본래 그의 인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족의 정체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확인된 이상 국민이 총리로서 그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총리는 관료 조직을 개혁해 나가야 할 사람이다. 그런 개혁을 주도하기에는 큰 금이 같다. 청와대와 문 후보자는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만두라. 이런 얘기죠. 혹시 교회에서 방언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예. 중앙일보 같은 경우 오늘 사설이 없습니다. 예. 네, 사설을 할 만도 한데 없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 또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사고와 인식은 국민을 아우르고 소통시키기는커녕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동떨어져 있다. 식민사관의 바탕을 둔 민족 개조론을 갖고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여기에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종교적 편향까지 고려한다면 아무리 봐도 총리로서는 부적격한 인물이다. 총리보다는 차라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인다. 문 후보자의 총리 자격 문제로 더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다.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 청와대는. 그리고 문 후보자도 이쯤 되면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알기 바란다. 이랬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그런데 말이죠.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사과와 반성. 사퇴 대신 사과와 반성이면 된다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한국일보 편집위원을 지낸 고종석 씨가 트위터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예. 문창극에 대한 한국일보의 입장은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이 확연히 다르다. 기자 연조의 차이 때문인지 문창극 씨와의 친분 여부 때문인지 모른다. 하긴 한국일보는 리버럴 편집국과 보수 논설위원실의 전통이 있긴 하지만 서화숙 선임 기자의 칼럼이 보고 싶다라고 남겼습니다. 오늘 서화숙 칼럼이 실렸는데요. 예. 일부분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의 발언은 위험하다. 교회용 발언과 공직용 발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생각이 계속 달라진다거나 자리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한다면 공직을 맡기기 어렵다. 이런 식이면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와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다른 소리를 할 테고 그렇다면 어느 나라도 한국 총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기사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심각합니다. 2002년에 말이죠. 당시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 이인재 씨 아닙니까? 예. 경선에서 졌죠.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중도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이병기 씨가 이인재 씨 쪽을 찾아가가지고 한나라당을 도와달라. 이회창 후보를 도와달라. 이러면서 매수하려 했다는 거지요.
자, 이게 단순 돈 전달자다라고 당시 검찰은 주장했는데 한겨레가 판결문을 뜯어보니까 단순 전달자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매수를 직접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사실과 정황을 보면은 단순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선 정치 공작 범죄를 벌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비판을 오늘 한겨레가 5면에서 제기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10면을 보니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동작을 안 나간다. 나가면 호남에서 나간다. 그래서 순천이나 광주 광산을의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인의 말을 빌려서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입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스스로 자진 사퇴해도 부족한 판국에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과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어제 홍보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거 이상 내가 할 얘기를 아끼겠어요. 따로 뭐 사과하실 계획은 좀 없으신가요? 사과는 무슨 사과할 게 있어요? 사과는 무슨 사과할 게 있어요? 사과할 일 아니라고 한 지 몇 시간 만에 유감이라고 얼버무리더니 그러나 출근 뒤 이내 해명 자료를 내고 과거 강연과 칼럼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 정서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생겨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늦은 저녁 시간에는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엄포성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당해 언론사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런 수습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퇴근길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사과할 일이 아니죠. 그건 전체는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이건 금액약이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잘된 나라가 됐다. 그 고난을 견디고서. 결국 나중에는 한국이 잘 됐다. 이런 말로써 넘어가려고 수를 쓰는데 여기에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지원 사격에 나섰으니 이 정치인이 마음껏 말하던 언론인들도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글 몇 마디 가지고 또 말 몇 마디 가지고 그의 삶을 재단하고 그의 생각을 규정화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 국민 또 야당을 입닥치게 한다고 다 끝날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문창국 후보자는 또 강연과 칼럼에서 중국과 일본을 동맹을 맺을 수 없는 대상으로 묘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도 스스로 해석한 하나님의 뜻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잊는다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한 교회 강연에서는 중국이 민주화되고 기독교화되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 중국의 자유화를 우리가 해서 기도해야. 중국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통일은 자연이 되고 중국의 민주화도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와 친미 보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총리로 임명한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초선 의원들까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 간, 민족 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개조, 적폐 해소, 관피와 척결의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문창극 카드를 밀고 갈 것임을 밝혔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문창극을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람을 곁에 계속 두겠다고 했거든. 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이은혜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기춘을 위한 인사가 대참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뜻 위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